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데이 잡!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하반기 채용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서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 오늘은 어떤 기업의 합격의 맥을 짚어보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창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스담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을 어디인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알아야 할 취업 소식들은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더 이상 탈락의 아픔은 없다. 취업 실패라는 총알을 온몸으로 막아주실 방탄조끼 같은 그런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잡스에 떠오르는 젊은 피,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동안 못 보는 동안에 또 멘토링을 하러 어딘가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곳이 어디죠? 맞습니다. 네, 금융권 공동체육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어. 양일간 거의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방문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금융 컨설팅 부스에서 네. 이제 취준생들을 위해서 금융 컨설팅을 도와줬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 한 200명 정도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네. 15,000명 중에 200명 정도밖에 못 받긴 했는데 예, 예. 그만큼 열기가 대단하고 좀 실감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진짜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오셨냐면은 네네. 그 우리은행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대신해서 선생님이 직접 와서 팁을 얻어겠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 가시더라고요. 최종 면접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단하네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음. 생각을 해보게도 됐고 저도 컨설팅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셨을 때 굉장히 또 빛이 나셨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외모가 수려하셔가지고. 아, 그래갖고 네, 막 줄이 막 이렇게 있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줄은 있었는데 외모 예.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사실 네. 한 실력 하루-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한 8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고 학생들이 예. 미안하다고 초콜릿이랑 커피도 많이 사다 주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또 알겠습니다. 네. 금융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이 박람회를 가기 전에 이런 문구를 봤다고 해요. 자유복장이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복장이 자유복장이지 않습니까? 자유.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 어렵죠. 도무지 뭐 갈피가 안 잡히는 어떻게 입고 왔던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편하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았고 올해도 똑같았는데 실제로 가서 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현장 면접이 있었거든요. 현장 네. 면접이 은행과 SCI만 있었는데 그렇게 현장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다 정장을 입고 왔어요. 눈치 게임에서 막 슬랙스를 입고 간다든지 아니면 편하게 그냥 진짜 청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막 이렇게 변수를 두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나 싶었는데 한 명도 없었다. 제 한 명도 눈에는 보이지도 없었다. 않았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현장 면접을 보는 기업 이외에 나머지 금융기관들, 보험사라든지 증권사 아니면은 이제 손해보험 아니면 금융공기업 이런 데 방문해서 현장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좀 편하게 오늘 한 이 정도 기혹시 그 정도 정도요? 입었지 않았나. 비즈니스 핑크색 입었구나. 캐주얼 정도? 네, 비즈니스 느낌인가요? 캐주얼. 실제로 반바지도 입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좀 면접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첫 인상이기도 하고 예. 서류 면제 전형도 겹쳐 있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차려입고 깔끔하게 입으면서 은행원으로서의 뭐 자질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컸는데 현장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직자들이 대부분 오는 거라서 네. 막 그렇게 크게 부담은 갖지 않고 그냥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시간이어서 좀 부담 없이 입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아마 이게 기조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 꼭 기억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겠지만 현장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성적을 가지신 분들은 혜택도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치열한 분위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실제로 30% 인원들 우수 면접자의 30%는 사실상 서류 전형을 면제시켰어요 이번 하반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서로 자잘 공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더 기회를 많이 그래요? 가져야 하니까 막 서로 얘기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진짜 많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만큼 대기열도 많았고 근데 다만 이제 너무 그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당 받았던 이제 혜택은 이렇게 5에서 7분 정도의 시간만이 주어졌어요. 아. 예. 즉 한 5에서 7문제가 평균적으로 개인한테 주어졌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본인을 어필하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 본질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크게 은행 실제 면접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우수 면접자가 되면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현장에서 받았던 그 질문이 그대로 내가 은행 면접을 갔을 때 고스란히 나온다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한번 먼저 체감을 해봤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준비 과정이라든지 남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또 이번 달이 이번에 시작이 됐는데 금융권 채용이 많이 열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지금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SGI 서울보증 이런 데들도 지금 현재 공채가 시작됐고요. 예. 지난 28일 날 국민은행이랑 IBK를 기점으로 사실상 은행 공채도 사실상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하반기에 이제 2,000명 이상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금융권 전체 중에서도 은행 비중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기업은행이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오늘은 기업은행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 그렇군요. IBK 기업은행 여러 가지 금융권 채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 기업을 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채용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타트를 끄는 기업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채용 규모도 현재 일반직으로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뽑고 지역 할당으로도 합쳐가지고는 결국에는 지금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죄송합니다. 총 네, 인원이 굉장히 220 많습니다. 지금 명이네요. 220명 예. 정도를 뽑고 있고요. 금융 영업직으로 185명을 뽑고 있고 디지털 직무로 35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실제로 어차피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IBK 기업은행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은행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취준생들이 IBK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일단은 은행권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선호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높은 급여라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중에서도 특히 IBK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특성도 갖고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좀 더 은행원이라는 게 영업직을 좀 치열하게 하지 않나.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그 영업의 강도가 좀 더 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IBK 기업은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편리함 같은 경우에도 뭐 IBK 기업은행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은행을 지원할 때는요. 그 관련돼 있는 법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사실은 32조라든지 36조 같은 것들을 보면요. 네.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임원의 경우에요? 네, 임원의 경우에는. 아. 그 얘기인즉슨 여기는 그냥 공공기관이다. 라고 오. 밖에서도 보여진다는 거고요. 예. 실제로 자본 비율도 기획재정부에서 지분을 5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상 공공기관의 색깔도 강합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36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신을 바탕으로 여신을 실행하는 중개기관이잖아요. 맞아요. 네. 수신이라는 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예. 실행하는. 예. 근데 그 수신의 여력이 딸리면은 사실은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 중소기업은행은 유일하게 중소기업 금융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금의 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확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채권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 갚아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적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안정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만약에 결산 순손실금이 회계연도마다 좀 부족할 때 이때는 네. 정부에서 대신 대납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요? 네, 대가 없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뭐 예. 사실 IBK 아니 죄송합니다. 그 IMF 때도 많이 네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어린 시절에 보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없어지는 네, 거 막 있잖아요. 이 안정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네. IBK 기업은행은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모든 기능이 왜 있는지는 사실은 중소기업은행 설립법 1조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조. 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해서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을 통해서 네.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지금 현재 삶을 영위하는 가장 그런 매출을 영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업체 그렇죠. 예. 이거든요. 근데 협력업체. 그게 과연 협력업체로서 네. 근데 이게 과연 자주적인 활동인가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 그 대기업에서 더 이상 일감을 몰아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휘청거린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여력이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은행이 단순히 그렇게 뭐 중소기업만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전체 경제 시스템이나 선순환 구조 자체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 나아가서 경제시장에서 중소기업 업체 수만 하더라도 355만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체 기업 숫자 중에서 9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99%의 경제 숫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네. 사실상 82%, 우리나라 인구의 82%를 차지해요. 어. 그 얘기즉슨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의 그런 일자리와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은행이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거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자소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도 편리해져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은행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기업 금융 관련해 가지고만 어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행이 아무래도 거기에 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인적인 역할이라든지 국민 전체를 위한 역할 이런 것들도 PB나 WM도 기업은행에서 충분히 필요로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너무 가리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을 설립 근거를 꼭 훑어보시면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기업은행이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예. 기업은행의 설립 근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상반기에 이어서 기업은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측면인데요. 네. 합격자 수 비중을 사전에 공지했다라는 거예요. 참 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경쟁률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번에 그러니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별놈 내일 않는 놈. 그래도 그때는 중요하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네.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을 기업은행에서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자 중에 13,000명 이내의 규모를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전형의 당락의 비중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현장 면접에서 내가 좀 잘 못 봐가지고 우수 면접자가 안 돼서 서류 면제 전형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안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필기 비중이에요. 필기 채용 예정 인원은 5.5배수를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예. 계산해 보니까 1,200명 정도 돼요.
근데 평소에 그 한 은행에 지원하는 지원자가요 평균적으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지원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 전형에서 13,000명을 뽑고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1,200명을 올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10분의 1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이 필기 전형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요. 서류 전형도 무척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필기가 정말 당락을 많이 좌우한다. 은행권 채용의 핵심은 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단 한 명 이제 합격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를 좀 잘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합격자 수 및 비율을 사전에 공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동일했던 것 같은데 혹시 상반기 채용과 하반기 채용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일단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모든 시험 영역이라든지 대부분의 영역들은 비슷했어요. 뭐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인턴이에요. 이게 상반기 때 인턴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네. 그리고 인턴 전형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그 인턴 전형에서 인턴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 인턴이라고 선발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규모가 150명 정도 되거든요. 와, 우수 인턴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근데 그 우수 인턴들이 만약에 기업은행을 지원해서 서류를 통과했다. 그리고 필기를 보러 갔다라고 한다면 만점의 10%를 즉 지금 현재 만점이 네. 100점이라고 치면은 10점을 가점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거 이게 위협적인데요. 몇 문제어치인가요? 오. 10점이면. 10점이면 어마어마하죠. 아, 거의 네다섯 10문제, 문제? 10문제요? 예, 그렇죠. 총 10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엄청 유리하구나. 네, 엄청 유리할 네. 수밖에 없어서 네. 사실 인턴을 못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게요. 인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인턴이 안 됐던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상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측면이 있어요.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제 그 필기 전형에서 그래도 1,000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나머지 150명을 제껴놓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1,000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애초에 10대 1이었다. 애초에 10대 1이었다 생각으로 필기 전형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뭐 계속 강조하지만 될 놈 되리니까요. 될 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채용 분야도 있고 활용 분야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직무별로 하는 일이 좀 다릅니까? 당연히 이제 다르다고 결론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금융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퉁쳐서 지금 뽑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기조 자체가 통합형 인재나 채용을 얘기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국민은행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냥 한 은행 영업 이렇게 은행원 이렇게만 뽑았는데 우리은행을 기점으로 굉장히 직무의 세분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기업은행도 사실 금융 영업이라고 채용을 하지만 그 안에서 직무별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앞서 말했듯이 기업은행은 IT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성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NCS 직무 설명서라는 게 꼭 나와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읽어보시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금융이랑 개인 금융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금융 안에서도 개인 여신과 PB가 따로, WM이 따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크게 세 파트, 개인 영업과 기업 영업 그리고 WM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로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고 면접 가서도 어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역에서 내가 어디가 강점이 있는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직무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면서 어떤 태도와 역량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강점이 좀 더 잘 녹아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과의 연결고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분야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IT, 데이터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도 이렇게 한 번에 뽑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해당 분야를 짚어보는 게 뭐 앞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다는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직무 설명 자료를 보면요, 디지털도 분명히 직무 설명 자료가 나와 있어요. NCS형 직무 설명 자료. 그 네. 안에는 크게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 운영, 정보기술 관리,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렇게 5단계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내가 좀 강점을 갖고 있고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인재보다는 한 곳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예. 보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블록체인만은 팠겠지 코딩도 공부하고 운영 관리나 보안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디지털 인재로 뽑아놓고 나서도 디지털 영역으로 본사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지점으로 일단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1년, 최소 1년은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필해야 되는 영역은 디지털 영역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동안, 2년 동안 왜 나를 지점에 보낼지, 거기서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그리고 나는 왜 금융 IT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3박자를 잘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좀 통과하면 말씀하셨던 그 필기 시험을 봐야 될 텐데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질 만큼 변별력이 상당히 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길래 이렇게 좀 어렵게 느끼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이제 NCS 우리가 저희 맞쌤이랑 같이 항상 풀고 계시는 NCS 영역 이 두 가지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영역은 60문제, 직무 수행 능력은 4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NCS 영역 직무 수행 영역 자체는요 경제, 경영, 일반 상식 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회색 코뿔소가 뭔지 아냐? 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뭐 금리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진위기수 계산 문제까지도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금융권 지원자라고 하고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대비나 공부를 해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좀 NCS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NCS 영역이 모듈형과 피셋형으로 나뉘는데 그 두 영역이 좀 혼합돼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윤리적인 문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엑셀 함수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됐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잘 푸는데 진짜 문제는 피셋형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이나 문제 해결 능력, 수리 영역 이거를 풀 때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맞쌤이랑 많이 풀어봤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이죠. 네. 아닌가요? 뭐 권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저는 좀 쉽게 냈던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뭐 네. 난이도를 좀 올려달라고 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출제되는데 이 영역에 대한 대비가 미리미리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T 영역도 분명히 디지털 영역 시험이 있을 텐데 이 NCS 영역은 똑같지만 그 직무 수행 능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은행권과 관련된 혹은 IT와 관련된 금융 이슈나 경제 이슈, 사회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런 IT 이슈까지도 포괄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고 기술적인 측면은 정보 처리 기사 1차만 통과하셨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수월하게 통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NCS 영역의 비중을 높게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어제 한국은행 문제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웠고 뱅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스카이 대학의 경제학 석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시 시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평가해 주셨는데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예측을 하면 될까요? 한국은행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일단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5급 행시 재경직으로 통과해가지고 2차 문제를 다 봤던 친구들이 있는데 부럽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부량이 훨씬 더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IBK 문제는 어떤지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IBK 이렇게 시험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모르겠지만 비교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상반기 기준에서 서울권 뭐 지방권 합쳐서 평균적으로 NCS 통과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한 60점대였어요. 60점 초반. 60점 초반을 넘어가면은 필기정에서 통과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100문제 중에 60문제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지선다기 때문에 50문제만 풀고 나머지를 잘 찍기만 하더라도 70점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 모든 채용 절차의 첫 시작은 서류 전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앞서 말했듯이 뭐 이제
별로 비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담감을 많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소서를 써놓고서는 면접을 따로 대비해요. 어. 근데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 아.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면접에서 나올 내용이고 준비할 내용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은행 채용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직무, 즉 기업금융이라든지 WM 혹은 디지털 영역을 왜 하고 싶은지, 금융 IT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IBK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이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소서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왜 지원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좀 더 집중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한번 봤거든요. 네. 봤는데 좀 특이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혁신의 사례를 들고 왜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나 또 보니까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뭐 기술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두가 맞죠. 어렵겠죠? 예, 아무래도 네. 혁신이란 단어 자체를 취준생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냥 변화했으면 됐나? 아니면 창의적인 경험을 쓰면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거 먼저 팁을 주자면 우리가 그 스티븐 잡스, 우리 투데이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를 예. 왜 혁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혁신이었다? 네, 아이폰 3GS가 나왔을 예. 때 와, very innovative라고 얘기했던 가장 발음이 큰 좋으시네요. 예. 이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거. 과거에는 핸드폰 영역에서는 전화 기능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잡스가 나온 이후에 네. 사실은 스마트폰 기능에 인터넷 기능과 MP3 플레이어가 동시에 탑재되는 게 나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노베이티브다고 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단순히 변화나 창의성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건요. 그만큼 실제 현재 있는 프로세스의 판도를 뒤집고 그 영역이 계속 지속성을 띠면서 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 그게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 기능이라든지 유료 인터넷 기능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MP3 플레이어 기능은 다 무료로 탑재돼 있고 당연한 기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거에 주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네. 시켰네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기능이나 역할도 이런 영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거를 내가 잡스랑 어떻게 비교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네. 예시를 드릴게요. 동아리에서 예를 들면 주점을 해요. 네. 되게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혁신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점을 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어차피 주점에서는 현금으로밖에 결제를 못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애들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를 좀 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인간 ATM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 ATM이요? 네, 인간 ATM. 찾아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네, 돈을 찾아다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카드를 맡겨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ATM기 어. 모델처럼 박스를 뒤집어 쓰고 이거 카드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귀엽네. 이제 예. 또 자기 명찰과 아. 어디 학번인지 예, 뭐 예.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 다 적어놓고 그렇구나. 뭐 민증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제 받아주고 그다음에 네. 현금을 갖다 주는 뛰어가지고 발로 뛰어가지고 혁신 수수료 많네요. 500원만 받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네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스에 있던 그 과에 있던 주점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됐어요.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창의적이었던 경험이 아니라 그게 혁신적이었던 경험은 그 다음 주점부터 그 다음 축제부터 모든 과들이 그걸 따라했고 ATM 그게 따라했구나. 하나의 와. 대학 전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 돋았는데요? 네, 그게 혁신의 경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두 번째, 급변하는 환경 금융 속에서 향후 IBK 기업은행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네. 사실 혁신에 대한 이야기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IBK 기업은행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이번 연도에 58주년을 맞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행장님께서 58주년 기념사를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네, 58주년 기념사를 보면요, IBK 기업은행이 내일을 위해 중장기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혁신을 위해 벗어나야 되는 함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과감 없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와. 뭐 혁신 같은 경우에도 IBK 혁신은행이 돼야 된다. 네. 뭐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복잡성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혹은
평균에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BK에서 바라보는 혁신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나는 그 IBK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일치성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네. IBK 기업은행 들어가가지고 그냥 홈페이지 막 여기저기 뒤져보지 말고 IBK 사보라고 있어요. 은행 사보. 행 네.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근데 외부 기관에서도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은행원들만 보는 그 페이지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만큼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같은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그 글을 잘 써도 또 방향이 맞지 않으면 회사랑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소서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는데요. 앞서 자소서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받고 싶은 면접에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좀 씨앗을 잘 심어 놓아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 이후에 면접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숙 면접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큰 포인트입니다. 다른 은행이나 기관 내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있는 1박 하지 2일 않죠. 동안 예. 네. 실제로 지원자가 함께 합숙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면접 전형, 평균적으로 한 5개 정도의 면접 전형을 보고요. 예. 네. 그 안에서 진짜 이 지원자가 어떻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라든지 혹은 어떤 자세와 자질, 태도를 무의식 정도에 보이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전형은 따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팀 PT, 알고리즘 PT, 협상 면접, 마인드맵 스피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성 면접, 왜 은행원이 되고 싶다 이런 면접 전형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동 간에 여러분들 아니면 태도적인 측면 간에 어떤 자세로 조원들과 함께 임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합숙이면은 진짜 연수원 같은 데서 하룻밤 자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하룻밤 그래요? 자면서 단체로 하고 한 예. 조당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꾸려지고 그 네. 조원들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1박 2일 동안 어. 단체로 막 줄넘기 할 때도 있고요. 예. 블록스 할 때도 있고요. 오. 조 구어라든지 조 가를 만들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즐기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모습을 보겠다는 진짜 거군요.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아주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즐기네 즐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은행원의 자질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많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필기 영역이 아무래도 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경우가 입에 굉장히 거미줄 많거든요. 네, 거미줄 쳐져 있다가. 쳐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사람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말을 좀 많이 못 꺼낸다든지. 뭐 안 그러신 좀, 분들도 많겠습니다. 신화적으로 못하는지. 물론 면접감은요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다들 네. 막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돼요.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니 갑자기 너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유. 거기서 되게 이렇게 자신을 네, 포장을 맞아요. 해야 자기 되니까. 포장해야 그렇죠. 되니까. 싫어요. 근데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도 다 성장하면서 느꼈겠지만 진짜 웃어주는 친구와 가식적으로 웃어주는 친구는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시잖아요.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보이죠.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있던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 잠깐 가식적으로 웃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대단하고 좀 긍정적인 친구로 보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고 필기 영역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 그 사회성을 떨어뜨리면서 막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좀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 본질적인 은행원의 자세와 자질, 조직원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태도를 좀 배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숙지하고 너무 날 풀지 말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식하면 티나기 마련이니까 적당선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정답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즐길 건 즐기되 네. 선을 지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또 숙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알고리즘 PT하고 마인드맵 스피치. 요거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네. 좀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알고리즘이 뭔지는 아시죠? 예, 알죠, 네, 알고리즘은. yes, no 네. 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yes, no 내려가고 실제로 PT 자체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뭐 은행 상품이라든지 전략 같은 거를 일단 PT로 주제로 삼고요. 네. 상반기 기출 주제를 보면은 연금보험 신규 고객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뱅킹 신규 고객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이런 알고리즘 영역으로 해가지고 yes, no 해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상반기 행원 기준으로는 개인 PT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턴 지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집단 PT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영역이 개인이 될지 집단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어쨌든 결국에는 PT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PT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사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놓고 숙지해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마인드맵 스피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알고리즘 PT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그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어떤 게 파생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실제 기출 주제를 보면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무엇일까?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그런 기업은행의 PT 전형 내용들이 대부분이 은행과 관련되어 있고 혹은 사회나 시사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미리미리 숙지하고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PT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 쭉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 특히 은행권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께 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당부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 이제 은행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필기 준비 철저히 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서류 전형의 당락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 아무래도 10대 1,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기에 철저해라. 다만 두 번째, 은행만을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금융이나 PB, WM, 디지털 이런 영역으로 지원하실 텐데 PB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은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까지도 연계해서 네, 좀 그러니까요.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이 꼭 되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취업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러 군데를 지원해가지고 직무적인 통일성은 갖되 산업군은 다양하게 해가지고 꼭 이번 하반기에 취업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과 함께 하반기 기업은행 공채 전략을 짚어봤는데 지원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스탐 스타트업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움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네, 성공접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 스타트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 하지만 누구든 시작할 수 있어도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을 짚어보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저희가 채워드릴 텐데요. 오늘도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못 뵌 동안에는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의외로 바쁘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이제 추경 때문에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막 생기다 그러게요. 보니까 이 창업자들이 지금 새로 또 정부의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고 선발하고 다시 또 선발한 업체들 또 다시 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주관하는 건 아닌데 네. 또 그런 데를 몇 군데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네. 좀 많이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사실은 가을이 오는 걸 좀 느끼실 새도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러게요. 지금 저희도 투자한 회사들 쫓아다니는 것도 바쁘고 네. 또 새로 신규로 창업하는 아이템들도 보고 또 제가 골라내는 것도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아이템들 잘 키워가는 거 거기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바쁘고 또 개인적인 일도 또 봐야 되고 또 추석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보람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가을이 사실은 왔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좀 이 선선한 바람에서부터 살결에서부터 굉장히 맞아요. 느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름하면 뭔가 젊은이, 청춘, 혈기왕성 이런 느낌인데 가을하면 뭔가 중장년층의 매력이 발산되는 또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중장년층의 창업시장 현황 어떻습니까? 여름은 막 덥고 그러니까 폭염 그러면 거기서 열정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가을 그러면 뭔가 이제 성과 내지는 추수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추석도 이제 그런 의미고 센스기빙 데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오니까 이제 서서히 또 중장년층들의 많이 관심들 가지시고 하나 특이한 게 이번에 추경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거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도. 근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추경에 새로 이제 창업자들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추경이 아닌 메인 프로그램에서 중장년층 아이템들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더구나 이제 지원도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추경 쪽에는 가능하면 중장년 창업자들을 좀 이렇게
그 많이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창업진흥원이나 창업주관 기관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창업 중장년층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저희가 이제 중장년 지원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우선 그 전에 그 창업 중에서 우리 청년 창업, 여성 창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시니어 창업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 세대 융합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세대 융합. 그런데 이제 우리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시니어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이나 뭐 우리 일부에서도 IBK 잠깐 얘기하는 거 봤지만 이제 잘 다니고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교육기관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경비도 물론 좋은 뭐 잡이긴 하지만 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니어 입장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과 연륜과 그동안에 자기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서랍 속에 우리 비밀 노트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자기만의 노하우 후배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창업하고 싶은 이런 이제 막 욕구가 느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 창업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창업보다 시니어 창업이 성공률이 좀 더 높다. 그렇죠. 예, 왜냐면 경험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니어 창업들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죠. 조심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이 지자체에서도 또 중장년층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울시는 보니까 50 플러스 50살 이상 되신 분들의 창업 지원 50 플러스 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 50 플러스 센터에 가시면 중장년 되신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교육, 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창업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에서 창업을 꿈꾸시거나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플러스 센터인데 전국 지자체별로 중장년 창업 지원 센터라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중장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팁 같은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재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재기를 해야 된다, 뭐 재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도전 프로그램과 재도전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잘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꽤 많아졌는데 이분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한번 실패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실패라는 게 그냥 스스로 문을 이렇게 뭐 닫을 수 있고 뭐 부도날 수도 있고 도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거죠.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실패할 확률이 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도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꽤 다양하게 있으니까 또 재도전하시는 분들 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꽤 있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중장년 창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저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채워지고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우리 중장년이신 분들도 창업하는데 많이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그럴 게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중장년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인 줄 순간 착각을 저희가 금요일 날 코너에 붙잡 4060이나 브라보마이 뉴 라이프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제가 한번 와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그럼 너무 좋죠. 시청자분들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을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제임스 밀러 골프의 김준희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담 스타트업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게 되셨는데 일단 간단한 소감 한마디 그리고 자기소개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퍼트만 생각하고 퍼트만 만들어 왔습니다. 골프용 퍼터 전문 제조업체 제임스 밀러 골프의 탑스핀 퍼터 대표 김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중후하시고 또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스튜디오가 사실 뭐 옆에 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저기 골프 세트라고 하나요? 저 뭐라고 하죠? 클럽 가방이라고 하나요? 네네, 골프백입니다. 골프백도 나와 있고 참 오늘 어떤 식으로 퍼터에 대한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한데 제임스 밀러에 대한 기업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 제임스 밀러 골프의 목표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듣기로는 제임스라는 이런 이름 자체가 대표님의 영어 이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그리고 비전 그런 게 없이는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장인 정신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퍼터 개발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골프를 치면서 싱글 핸디캡에 가까운 실력이 되었을 때 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퍼팅 실력이다. 퍼팅이다. 네, 퍼팅 실력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퍼팅 연습을 많이 했죠. 몰입해서 연습하다가 밤을 새우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퍼팅 연습을 하면 할수록 퍼트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퍼팅 이후에 한 차례 공이 튀어가면서 백스핀이 걸리면서 한번 브레이크가 먹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튀면서 또 공이 옆으로 돌아가는 사이드 스핀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미친 듯이 연습에 몰입을 했습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그 퍼트의 성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히 골프 경기를 보다가 프로 선수들도 짧은 거리에 숏퍼팅을 미스하고 크게 낙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역시나 회전 없이 공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성능 있는 퍼터,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퍼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퍼팅이라는 게 이제 홀 근처에 갖다 붙여놓고 그걸 홀에다가 꼬린시키는 게 퍼팅인가요? 네, 그린에서 공을 굴려치는 채. 네, 그 매 홀마다 그 그린이 있죠. 예. 그 홀의 목표점입니다. 네. 그 목표에서 홀이 있는 그린에서 잔디를 짧게 깎은 그린에서 퍼트라는 도구로 이렇게 굴려서 치는 채를 퍼트라고 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네네. 환호하고 막 막 이러면서 갤러리도 네, 환호하고 네, 이런 네. 장면이 퍼팅 장면에서 연출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이란 말씀. 네, 자, 그럼 네. 14년 동안 이렇게 최고의 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대표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J 퍼터의 모든 커브드 페이스는 예. 이렇게 곡면 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타겟 페이스가 이렇게 라운디드화되어 있습니다. 휘어져 기존에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모든 퍼터는 평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저희 제임스 밀러 퍼터도 초창기에는 일반적인 구조의 평면 퍼터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퍼터의 기본적인 구조의 원리 등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퍼터도 만들었습니다. 뭐 예. 모델명 언더파 탑식교, 싱글존 등등 예. 뭐 기본적으로 초대박 제품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10년간은 오로지 이렇게 이제 그 공면에 탑스핀 퍼터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탑스핀 퍼터 모델은 탑스핀 블레이드 1에서 9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말렛형은 1에서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보자용, 중급자용, 상급자용 상급자 프로용이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모델 전부 다 국가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요? 상당히 그 태어난 제품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라진 제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그래요? 네. 네네. 그러나 단지 생산 공정의 차로 인해서 약간의 단가의 차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은 일자형은 여기 퍼터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만, 예. 일자형은 이렇게 블레이드 9 모델. 어우. 네, 지금 조금 핫하게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제품 퍼터가 지금 좀 있고. 이뻐요. 내가 네네. 만들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말렛형은 단조수 제품의 네. 반달형 말렛 6 모델이 최근에 나온 모델입니다. 대표님 그 퍼터들 만드실 때마다 약간 좀 내 자식 대하는 것처럼 약간 너무 사랑스럽게 만드시는데 하나하나 다 공을 들여서 개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소위 말해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눈물, 콧물 다 뽑은 제품들이 탄생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애정이 잔뜩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임스 밀러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제임스 밀러 골프의 탑스핀 퍼터는 곡면의 타격 베이스입니다. 시중의 제품은 전부 다 평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타 제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곡면이란 점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이제 세계적인 메이커하고 비교 촬영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퍼팅 머신으로 타격하여 객관성을 가지고 비교 테스트한 결과는 저희 탑스핀 퍼터는 퍼팅 순간부터
전진회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거리감 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곡면 퍼터 제품입니다. 예. 네, 저희 제품에는 특허 2개, 또 실용신안 2개, 디자인 특허 3개 등이 접목되어 있고요. 예. 또한 각 개발 모델마다 미국 USGA에 보내어 공식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곡면이기 때문에 전진 회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당구로 따지면 네네네. 백스핀 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오시 쪽을 오시 살짝 맞습니다. 줘가지고 오시.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시가 걸려서 갑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곡면 퍼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게 됐는데 계기가 네.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성능 있는 퍼트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무지하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들하고 프로야구를 보다가 참 그때 마침 투수는 무회전공이라 그러죠. 이 너클볼을 던진다고 해설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타자가 쳤습니다. 홈런이 났습니다. 그 슬로우 비디오로 이제 그 야구 방망이 맞는 순간이 중계가 되었는데 맞는 순간 강력한 회전력이 발생해서 일관된 포물선을 그리면서 홈런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구나 싶어서 아들 야구 방망이 가지고 와봐. 그래서 야구공을 가지고 골프공을 이렇게 굴려보았습니다. 둥근 공을 둥근 타면으로 타격을 하면은 회전력이 전달되는구나. 회전력이 더 좋아진다. 튀지 않고 즉각적으로 굴려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크게 계기가 되어서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까지 곡면에 다양한 형태의 탑스핀 퍼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골프채 중에서 드라이브도 곡면이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 기어 효과의 원리와 MOI의 큰 관성 모멘트의 성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밀러. 시장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전 세계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저희 고객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폭넓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 탑스핀 퍼트를 접해 보신 분들의 반응은 가히 놀라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터치감이 부드럽다. 정말 롤이 좋아. 이 방향성 기가 막히네. 이거 되면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극찬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저희 같이 이제 자본금도 별로 없고 광고 홍보도 없고 브랜드 파워도 없는 자체 브랜드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네, 조금은 팔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탑스핀 퍼터를 시타해보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사가시는 고객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네네. 이 골프 용품의 시장 전망 그리고 제임스 밀러의 경쟁력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골프 용품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게 확대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프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요즘은 또 우리 그 박세리 키즈를 비롯해서 뭐 LPGA 우리 여성 퍼터 골프 선수들이 지금 뭐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제는 서서히 남자 선수들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서 배우고 또 우리 중장년층들도 역시 또 이제 노후를 또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시장은 뭐 확대 일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골프 용품이 대부분 일본 제품들이 뭐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근데 요즘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불매 운동도 또 여기저기서 있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불매 운동 하는데 골프채만큼은 불매 운동이 약간 뭐 좀 미온적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다시 골프채까지 야, 왜 우리가 골프채를 일본 걸 써야 되냐? 우리나라 것도 좋은 거 많은데. 그다음에 또 뭐 일본 거 아니라도 미국이나 뭐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일본 거만 써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걸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좀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일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한국 국산 퍼터나 골프 용품도 이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당구 얘기했잖아요. 당구 칠 때 공이 만약에 그 당구 그 쿠션이라고 그러나요? 그 쿠션 되는 부분이 만약에 평면이다. 그럼 당구공을 쳤을 때 공이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구 쿠션은 이렇게 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뾰족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약간 곡면으로 돼 있어. 거기에 공이 맞으면 회전력을 때문에 아까 뭐 오시는 일본 말이니까 밀어치기, 밀어치기로 밀어치고 가는 쿠션 그게 반발력이 이제 늘어나는 거를 아마 이게 만약 평면이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퍼터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골프도 역시 똑같을 것 같아요. 퍼터가 이제 공을 맞을 때 순간, 그다음 밀려가면서 이제 그 우리 당구에서 밀어치기처럼 반발력과 회전력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평면으로 생긴 퍼터로 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고 이제 그 느낌을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예. 근데 의외로 그 평면 퍼터를 그동안 써왔잖아요. 우리 앞 시간에 아까 혁신 얘기하시던데 혁신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또 뭐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사는 걸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국면으로 하는 걸 치는 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이거 내가 하면 과연 될까 안 될까. 특히 선수들 같은 건 더 부담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저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이게 빨리 시장에 보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우리 라운드 퍼터 이런 것들도 이게 세계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뭐 약간의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되고 우수성이 이제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프로 선수들이 한번 쓰는 걸 한번 보여준다든가 네. 쓰게 한다든가 더구나 아까 한일 문제처럼 이게 일본산 제품 안 쓰고 국산 퍼터들이 이제 많이 유명해지고 잘 알려지면 이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골프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폰을 받거나 뭐 이렇게 서로 계약 관계 때문에 쓰는데 퍼터만큼은 우리 선수들이나 자기한테 잘 맞고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되니까 정말 자기 손에 맞는 걸 선수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계약이 뭐 타이틀리스트가 됐건 다른 데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네. 퍼터만큼은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수들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선수들이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한번 써보면 아마 충분히 좋은 뭐 성적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예. 뭐 오늘 봤지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김 대표님 이렇게 네.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위기의 네.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 네. 2015년도에 이제 퍼터를 한 10년 정도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끄럽지는 않겠다 싶어서 미국 본토를 공략하자 싶었습니다. 2016년도 1월달 미국 올랜도 PGA 골프쇼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0개 모델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와서 홍보 판매를 했는데 한 7, 80자로 팔았으니까 거의 완판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정말 황당한 것은 네네네 더 부가가치 높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고급형의 모델도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만든 것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단조 수제품의 고급형의 모델도 개발해 왔습니다. 뭐 쟁이들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에는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은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후 지금까지 6개 모델이 더 추가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2019년도 1월달 네. 다시 3년 만에 미국 올랜도 PGA 골프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 브랜드도 알리고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만은 크게 느낀 것은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큰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한 스타 마케팅만 좀 되어진다 그러면은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니어 골프 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하고 KPGA, KLPGA 선수들의 제품을 적극 지원하고 네. 브랜드를 알리고 서포트를 하고 있으며 또한 탑스핀 골프팀도 원래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한 방만 있으면 뭐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순식간에 더 뛰어난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한 방 지금 뭐 계획이나 비전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역시 사업은 지금은 이제 어떤 제조업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사업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한 만큼 그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더 유명한 스타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그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저희가 김종태 회장님 모셨으니까 1대1로 좀 컨설팅하는 시간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컨설팅 받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요. 혹시 뭐 필요한 사항이나 뭐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네, 정말 김종태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결국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충족할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판매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 자본금을 좀 확보를 하고 맨파워를 보강하고 네. 그래서 영업 마케팅을 하면서 또 그놈의 TV 광고도 한번 해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명한 스타 마케팅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 자본의 문제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자본을 이제 우리 뭐 증자라든 아니면 자본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게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이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과연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자본을 우리가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는 거겠죠. 그거는 뭐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또 엑셀러레이터, 창투사 심지어는 이제 산업은행이나 기보, 신보에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얼마큼만 이제 얻어내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의 조달이겠죠. 그 은행을 통한 조달, 그다음에 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의 보증서, 그다음에 또 신용보증재단 이런 걸 활용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어떤 신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하여튼 그 다각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판매법인을 만드는 게 지금 제조에 집중하면서 이제 판매를 분리해서 이걸 좀 효율성을 기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매법인에 대한 어떤 투자 유치를 희망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투자자들은 유통회사나 판매회사는 투자를 꺼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차라리 제조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뭐 판매법인 우리가 만드는 이런 형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다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좀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제임스 밀러가 김 회장님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봤는데 앞으로 뭐 더욱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또 더 사랑받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제임스 밀러의 김준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는 별별 랭킹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잡.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미리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별별 랭킹 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미래환경에서 아파트 빌라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약 월 20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SH캠에서 영업기획관리 지원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유나디자인에서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20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13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레드하우스에서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지역이죠.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벌써 9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정말 선선하고 좋아요. 이런 날씨에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세요? 네,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을에는 산책하기 좋은 수목원이나 고궁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계획 세우는데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금정구 회동동 소재의 금강통신 주식회사입니다. 전기통신공사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3명입니다. 장비 시험 개통, 현장 품질 점검, 참고자재 관리, 준공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정보통신공학 관련 전공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고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통신장비 설치 수리원 총 3분을 모시는 공고로 시작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강서구 지사동 소재의 한일전공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프레스 파트 공정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초품 검사, 금형 세팅 등 반장급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프레스 라인 현장 관리 유경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1급 8만 5천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기타 복리 우생으로 통근버스, 사내 동호회 지원, 업무 성과 상여금 등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자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김해시 진영업 소재의 대종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제철 프렌트 및 광산 파쇄기 등 기계장비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캐드원 1명입니다. 생산기술팀 소속으로 로봇 자동화 설계 및 공장 설비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산업공학, 기계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임금 거주자, 차량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권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무 상세 기술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캐드원 한 분 모시는 공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다녀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쌀과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이천 소식 들어볼 텐데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부쩍 다가왔는데 사실 각 계절마다 또 멋있고 그 정취가 느껴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혹시 가을 여행으로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네, 그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여유 있게 산책도 하고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감성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가까운 시골 간이역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평에 있는 구둔역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쪽에 이제 가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평에 있는 구둔역, 그 철길만 이렇게 걸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 맞으신가요? 네, 현재는 폐역이 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경치가 아주 좋다고 폐역이 됐다고 하니까 철길 걸어도 뭐 딱히 위험하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마장면 서희촌로에 위치한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체 주식회사 HCT입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이번에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건물 보수 및 영선원을 1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워드 프로세스를 활용 문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인근 거주자나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올려둔 자사 이력서 양식을 활용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권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은 이천시 부바릅 중부대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및 의료장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세창산업입니다. 네. 이번에 구매 자재 관리, 외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워드 프로세스 활용 문서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1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 1톤 이상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경조휴가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경영지원팀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경력 무관의 자재 구매 사무원 1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이천시 백사면 2여로에 위치한 조미김 등 식료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해우촌입니다. 이번에 발주 및 매출 관리,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영업지원 사무원 1명과 조미김 라인 생산직 4명을 모집합니다. 두 직종 모두 학력은 무관하나 영업지원 사무원은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영업지원 사무원 연봉 2,600만 원 이상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생산직은 월급 175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 중이니 워크넷의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남과 경기로 떠나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취업시장 속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5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또 잠시 쉬어가길 바라보면서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취준생분들 나이대에는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참 많은 나이죠. 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스스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투자법인 저축입니다. 여기서 저축은 일반적인 이자의 적금이 아닌 내가 모은 돈을 2배로 불려주는 통장 등 청년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만들어진 청년 우대 통장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별별 랭킹쇼 베스트 5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위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입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하면 일하는 청년이 이 일을 통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만 15세에서 34세인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고요.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공제도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해서 참여자의 청년 희망 키움 통장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액수는 3년 평균 1,440만 원, 최대 2,106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대상이 된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5위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내용이죠? 네, 계속해서 4위는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인데요.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상용직 및 일용직 등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공고히 현재 근로하는 분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그리고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는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대상자 선정 후에는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36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신청일이 돌아온다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36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꼭 경기도 주소지가 있다면 참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볼까요? 네, 계속해서 청년 우대 통장 3위는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 통장입니다. 경기도만 지원제도가 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거주한 청년들이 2, 3년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만기 수령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지원 정책은 본인 10만 원과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납입 기간도 2년과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5만 원씩 2년간 희망 2배 청년 통장에 저축하게 되면 2년 만기 시에는 720만 원과 함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금액은 청년들의 주거비와 결혼비용, 그리고 교육과 창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통장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좋은 통장이네요. 그런데 4가지 요건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가 보셔서 또 이 내용도 따져보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만나볼까요? 네,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 통장 2위는요.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하면 매달 적립금을 모으게 되고요.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서 총 1,600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입 조건이 2년형과 3년형이 각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2년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1위도 좀 바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바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0년간 연최대 3.3%의 금리와 함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1월 가입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은 사회 초년생, 우리 취준생식의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좀 알고 보면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강재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